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오늘 지미 버틀러의 시즌아웃 소식, 네,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 올스타 선정, 그리고 올스타 스타팅 5 소식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침에 또 이 소식을 컨텐츠로 만들어 봤습니다. 무지막지한 선수들이 다 뽑혔습니다. 동서부 스타팅 완성이 됐는데 동부 컨퍼런스 올스타 베스트 5는 야니스 아데토쿤보, 동부 팬투표 1위였고요.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 제일런 브런슨, 케이트 커닝햄, 타이리스 맥시가 뽑혔습니다. 브라운과 커닝햄, 맥시는 첫 주전 말타기고요. 특히 타이리스 맥시는 알렌 아이버슨 이후로 주전으로 뛰는 첫 번째 필리 가드가 됐습니다. 야니스는 무려 10년 연속 올스타 그리고 주전에 선정이 됐고요. 서부 컨퍼런스 베스트 5는 놀랍게도 르브론 제임스가 없습니다. 루카 돈치치가 선정이 됐고요. 서부 팬투표 1위,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 스테픈 커리,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여기에 빅터 웬반야마가 선정이 됐습니다. 웬반야마는 처음으로 주전 발탁이 됐고요. 커리는 통산 11번째 주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커리가 이렇게 되면서 올 시즌 최고령 올스타 베스트 5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역대 최고령이라는 게 나는 좋다. 지금 시점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웬반야마도 올스타 선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다. 베스트 5에 뽑힐 줄은 확신하지 못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고 또 하나의 발전이다. 프랑스 출신 가운데 최초로 연예를 안았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팬투표 비중이 50%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 자체 투표 25%, 그리고 미디어 패널이 25%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발표된 걸 보니까 선수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선수들 사이에서 별로 인정 못 받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니콜라 요키치 같은 경우에는 선수 랭킹 1위, 그리고 팬 랭킹 2위, 미디어 랭킹 전체 2위였고요. 루카 돈치치나 플레이어 랭킹이 6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사이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높은 그런 득표를 받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팬투표 1위, 그리고 미디어 순위는 2위였습니다. 돈치치 플레이어 순위가 6위라는 건 좀 저도 놀랬고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오히려 팬 투표에서는 4위, 팬들 사이에서는 딱히 그래도 높은 순위이긴 합니다만 4위였고 선수들 사이에서는 3위, 그리고 미디어 랭크가 1위였습니다. 스테픈 커리는 선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네요. 2위, 그리고 팬덤은 3위, 미디어 랭크는 6위였습니다. 빅터 웬반야마는 764였어요. 네, 오히려 선수들에게 웬비도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이 웬반야마랑 거의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였거든요. 네, 그런데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높은 득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4위였고요. 여기에 팬투표에서는 7위, 그리고 미디어 랭크는 전체 5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데니 압디아. 데니 압디아가 선수들 다해서는 10위였는데 팬투표 5위, 미디어 랭킹 9위였고요. 듀란트가 597,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놀랍게도 889였어요. 네, 889.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가 12, 13, 8위였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12위, 팬들 사이에서 13위, 미디어 랭크는 8위였고요. 자, 동부를 살펴보면 야니스가 선수들 사이에서 득표 2위, 그리고 팬투표 1위, 미디어 랭크 5위로서 최다 득표를 받았고 2위가 케이트 커닝햄인데 플레이어들 선수들 사이에서 1위였어요. 그러니까 서부는 요키치가 1위인데 동부는 커닝햄이 선수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팬투표 4위, 미디어 투표 2위였습니다. 타이리스 맥시는 5, 2, 3 선수들 사이에서 5위였지만 팬투표가 2위였고요. 워낙 잘 웃기도 하고 인성도 바른 선수다 보니까 팬 득표를 많이 받았고 이 제일런 브런슨은 4, 3, 3, 제일런 브라운이 3, 5, 1위였는데 팬투표는 5위였습니다만 미디어 랭크가 1위였어요. 네, 그러면서 도노반 미첼을 제쳤습니다. 도노반 미첼은 거의 도노반 6첼이었어요. 666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칼 앤서니 타운스가 977 하지만 현재 뉴욕 부진의 원흉으로 또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런 존슨이 788. 이 제일런 존슨은 어떤 식으로도 올스타에 뽑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의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10, 90. 여기에 브랜든 잉그램이 80, 13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니콜라 요키치와 케이드 커닝햄이 선수들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루카 돈치치가 의외 6위였고 웬반야마가 7위 선수들 사이에서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 베스트 5는 1위부터 5위까지가 선수들 사이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팬 랭킹, 미디어 랭킹도 1위부터 5위까지가 그대로니까 동부는 뭐 팬과 선수들과 그리고 미디어가 거의 생각이 비슷했고 서부는 아니었습니다. 막 섞여 있었어요. 듀란트가 선수 랭킹이 5위였고 그 다음에 데니 아브디아가 팬 두표가 5위였고 네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미디어 랭킹이 5위였으니까 5위의 한 부분이라도 든 선수들이 베스트 5에 뽑히지 못한 건 동부보다 서부가 더 심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서부 스타팅 멤버들을 살펴봤고요. 2026년 올스타전도 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년 올스타전이 바뀌는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팬들로부터 관심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경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무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지션 제한은 폐지했어요. 24-25 시즌에는 포지션별 투표를 진행했었는데 포지션 제한 때문에 뭐 아무래도 스타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런 포지션에서는 과밀화가 되다 보니까 일부 선수들이 도리어 뽑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또 몇몇 선수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올스타전에 선출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앞두고 처음으로 포지션 제한이 올스타전에서 폐지됐습니다. 이게 맞죠. 요즘에는 뭐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센터 이런 포지션 안 쓰잖아요. 뭐 백코트, 윙, 빅 윙, 뭐 그 다음에 뭐 빅 이렇게 쓰니까 포지션을 굳이 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서부는 골고루 편성이 됐습니다만 동부 컨퍼런스는 가드 포지션만 4명입니다. 네, 이게 포지션이 제한이 풀리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스티브 커 감독이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결 구도가 또 변경됐습니다.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점이었죠. 이것저것 많이 손을 대봤는데 결국 선수들 사이에서 경쟁심 또 승부욕이 발현되지 못하면 경기는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3점이나 집어던지고 딥3 갈기고 하프코트 샷 던지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대결 구도를 형성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무국의 고민과 더불어서 거의 게임 구성 방식은 매년 바뀌어 왔었고요.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진짜 올스타전 되면 저희도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매년 바뀌니까. 팀 샤크, 팀 찰스 바클리, 그 다음에 팀 케니 스미스, 팀 캔디스 파커, WNBA 레전드 출신이죠. 이렇게 4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미니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올스타 경기였는데 40점 득점 시에 종료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많이 뛰지 못하는 선수들도 발생을 하고, 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고 싶은데 뭐 몇 분 잠깐 뛰고 그냥 올스타전 끝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NBA 사무국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말도 안 되는 포맷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25-26 시즌 총 3개 팀이 나뉩니다. 팀 USA가 2개고요. 그리고 총 8명씩 2개 팀입니다. 그리고 팀 월드 1개 팀. 이것도 8명. 그러니까 올스타는 똑같이 24명이 뽑히는데 이걸 나누기 3을 하는 거예요.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는 각 팀이 다른 팀과 한 번씩 맞붙는 풀리그 형태예요. 그리고 이 라운드 로빈 3경기는 경기당 12분입니다. 네, 이거를 뭐 정규 시간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상위 2개 팀이 결승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한 팀만 떨어지는 거예요. 자, 2016, 17 그리고 2024 시즌은 동서부 대결이었고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드래프트 기반의 팀을 구성했었는데 이게 사실 코비 브라이언트 사후에 잠깐 재밌었고 나머지는 그냥 올스타전은 계속 최악이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NBA 사무국도 팀 월드와 팀 USA라는 새로운 그런 포맷을 갖고 왔는데 어떤 결과표를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자, 2026년 올스타 각종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르브론 제임스 올스타 베스트 5 탈락했어요. 자, 2년차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무려 21년 연속 올스타 및 주전으로 발탁됐던 선수가 르브론 제임스였습니다. 뭐 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올스타전 때 또 부상으로 못 뛴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올스타 발탁과 올스타 주전 출전의 이 타이틀을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25-26 시즌 부상으로 초반에 결장했었고 또 몸 상태가 천천히 올라오다 보니까 부진이 좀 지속됐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뭐 잘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서
최종 팬 투표에서는 8위였습니다. 데니 압디아, 웸비, 에드워즈보다 낮은 순위인데 세월 무상이다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저는 어차피 르브론 제임스를 올스타에 뽑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3년차 시즌 때 이렇게 올스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NBA 선수들 간의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장난친 선수들이 있습니다. 386명이 총 투표를 했는데 이 가운데 득표한 선수 중에 눈에 띄는 선수가 있습니다. 브로니 제임스 2표 받았고요. 조나단 쿠민가 나오지도 못하는데 1표 받았습니다. 드류 팀이 레이커스에 뛰고 있죠. 1표 획득. 다리오 샤리치 거의 못 나옵니다. 1표. 제이 허프 덩크는 멋있죠. 하지만 올스타와는 거리가 멉니다. 1표. 그리고 현재 시즌 아웃으로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제이슨 테이텀도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이슨 테이텀은 시즌 아웃이 유력한 부상 때문에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도 뭐 출전 시간이나 비중이 극히 적은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에게 표를 던졌다는 것 자체가 올스타 투표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약간의 공정성 의문이 좀 제기가 되죠. 선수들이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브로니, 쿠민가, 티미, 다리오 샤리치, 제이 허프, 테이텀은 놀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은 좀 색출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공정성 문제는 뭐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스타전은 팬들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밟아야 되는 무대입니다. 팬, 미디어, 그리고 선수들의 투표로 합산하는 올스타 선정 방식인데 팬 투표 비중이 제일 크긴 해요. 50%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올스타 투표냐. 인기 투표에 가깝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뭐 인기가 높은 선수가 우선 발탁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뭐 앤드루 위긴스도 사실 골스에서 뛰었을 때도 좀 그런 평가를 받았었죠. 자, 그리고 팬들을 위한 잔치인데 인기 선수가 발탁되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니냐. 그게 그렇게 불편하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뭐 접점을 찾거나 거기서 합의를 하거나 거기서 협의를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별들의 축제 자체가 올스타들이 뛰는 무대고 또 그 올스타라는 게 농구만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수들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빅마켓에서 뛰는 선수들은 당연히 유리하고 그리고 실력에 비해서 이상하게 인기가 더 많은 선수들이 뽑히는 무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투표 범위는 전 세계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국가 및 소속 도시 시장의 크기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득표 및 발탁 여부에 큰 영향 미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NBA와 ABA가 합병한 지가 이제 약 50년 됐습니다. 1976, 77 시즌이니까 총 올스타전 49번 열렸는데요. 1998, 99 시즌에는 올스타전이 없었으니까 그 49번 가운데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가 각각 43번씩 올스타를 배출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레이커스가 제일 마켓이 크기도 하고 명문이기도 하고요. 샌안토니오도 프랜차이즈에서 약체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및 소속 도시 시장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팀의 우승 횟수나 그 팀의 성적의 꾸준함 여부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대 교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스타 단골 손님들 대거 탈락한 상태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리저브 멤버가 있긴 합니다만 맥시, 웸비, 그다음에 커닝햄 같은 20대 초중반의 선수들이 또 대거 발탁됐죠. 뭐 물론 웸비는 이미 올스타전에 뛰긴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영건들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물론 뭐 커리, 그다음에 듀란트, 또 르브론 제임스, 아직도 80년대생들이 건재하긴 합니다만 이런 올스타전 무대를 통해서도 이제는 세대가 교체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10년 올스타전 어땠을까요? 르브론 제임스 판이었습니다. 최다 득표 선수는 최근 10년이니까 16-17 시즌부터 22-23 시즌까지는 르브론 제임스가 계속 득표 1위였고요. 그리고 23-24 시즌은 야니스, 그리고 지난 시즌도 야니스, 이번 시즌은 돈치치였습니다. 돈치치는 팬들로부터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선수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 역력하고요. 올스타 MVP는 마치 최근에 NBA 우승팀처럼 매년 바뀌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16-17 시즌 때 받았고 그 다음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케빈 듀란트, 카와이 레너드, 야니스 아데토쿤보, 스테픈 커리, 제이슨 테이텀, 데미안 릴라드, 다시 스테픈 커리였습니다. 이번 시즌은 과연 어떤 선수들이 받게 될지 궁금하고요. 제가 중계하고 있는 쿠팡 플레이에서도 전야제부터 그 전날부터 또
또 본경기 월요일까지 토, 일, 월 다 중계한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과 또 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곧 올스타입니다. 어느덧 82경기 가운데 41경기 이상 치는 팀들이 많아졌고 이제는 본격적인 후반기가 시작될 텐데 후반기에도 저 조코피TV 그리고 조현일 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